너무 막 설렌다. 들으면서 이게 첫사랑인 거네요. 그렇죠. 잘 지내? 모두 가슴속에 첫사랑 하나씩 있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허스토리의 여자를 돕는 여자들. 오늘은 대전에서 오셨어요. 보슈 서한나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해주신 대로 저는 대전에서 보슈라는 단체를 함께 운영하고 있고 사랑의 은어라는 책을 낸 서한나라고 합니다. 네, 일단 제가 이 인터뷰를 굉장히 기쁘게 수락하고 나서 더 기뻤던 것은 이 인터뷰의 첫 번째 주자가 구 원더걸스 현핫펠트의 예은님이라는 사실 때문인데, 제가 중학생 때 원더걸스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예은님 사인 받으러 막 대구까지 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은이 날 도왔고 내가 예은을 도울 거다 이러면서 여도비어의 인터뷰에 임하는 마음을 그렇게 정했는데 정말 사랑합니다. 네. 보슈가 사투리에서 유래한 건가요? 보슈. 네, 맞아요. 네. 충청도 사투리는 이제 뭐뭐 해슈, 뭐 가보슈, 보슈 이런 식으로 하는데, 처음에 저희가 잡지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 잡지하면 보슈 이런 뜻으로 네, 사투리로 지어봤습니다. 그럼 지금은 잡지 플러스 무언가를 확장해져 있는 상태잖아요. 네. 어떻게 수식하세요? 지금은 좀 길어요. 잘 들어주셔야 되는데, 대전 페미니스트 문화기획자 그룹 보슈 이렇게 소개해요. 그럼 전반적으로 대전의 어떤 문화를 페미니즘 판으로 바꾸겠다. 처음에는 2014년부터 저희가 활동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청년 잡지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페미니즘 관점으로 말씀하신 문화 기획들을 하는 그런 단체로 바뀌었는데, 지금은 단행본 피리 부는 여자들이라는 책도 내고 또 여성 축구팀도 운영하고 그런 식으로 다양한 이제 온 오프라인의 컨텐츠들을 만드는 그런 회사가 됐고요. 비혼 여성들을 위한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혼 후 겜이라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페미니즘 활동으로 전환되는 기점이라던가 성격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바뀌게 됐는지. 그때가 정확히 기억나요.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그때 그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보슈 멤버들이 페미니즘에 거의 관심이 없었어요. 그 사건을 겪으면서, 그리고 실제로 그 강남역의 추모 집회 같은 것도 가보면서, 이게 청년이고 지방에 사는 이 두 가지 정체성만으로 나를 표현할 수가 없겠다. 거기에 너무너무 중요한 여성이라는 정체성이 있어야 내 삶을 설명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이 피해를 당한 것은 내가 당할 수도 있었던 피해고, 그리고 언제라도 이 이후에도 사회가 바뀌지 않으면 내가 사랑하는 그런 여자들이 똑같이 피해 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스피커가 된 여성들에게는 완전 무결함,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계속 검증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마이크를 쥐는 일이 무섭지는 않으신지. 오히려 마이크 앞에서 더 안전한 것 같아요, 저는. 저희가 그 다른 매체에서 영상 인터뷰를 한 2년 전인가 했는데, 댓글 가끔 확인해보면 뭐 유성 온천역으로 나와라, 너네 아주 저 팰 테니까 이런 댓글이 막 달리는 거예요. 너무 무섭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은 여자로서 살아가면서 너무 비일비재하게 당하는 공격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익숙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고 이렇게 나 어디 사는 누군데 페미니스트다라고 했을 때 공격을 당하면, 제가 나중에 어떤 사건 피해를 당했을 때 그걸 가지고 또 페미니즘 운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역발상을 하니까, 그래 뭐 공격해라, 그거 가지고 난 또 그렇게 운동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지역에서 활동을 하신다는 게 되게 힘들고 지난한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대전은 여전히 시민단체 대표도 대부분 남자고, 이런 청년단체 대표도 다 남자고, 여성들은 항상 소외가 되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가 대전에서 5, 6년 활동을 했는데 똑같이 5, 6년 활동한 남자들은 지금 뭐 건물이 있고 그 단체를 운영하는 건물을 마련한 상태고, 뭐 예를 들면 정치 어떤 출마 권유도 받고, 그게 너무 당연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아예 그런 장에서 아예 배제가 돼요. 저희 보슈팀은 아직 사무실 같은 것도 제대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전에서 좀 인정받고 조금 저희가 튼튼하게 뿌리를 내려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슈를 이끌어가고 대전에서 페미니스트 활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계속 여기에 남아있는 이유는 좀 오기가 생겨서인 것 같아요. 내가 태어나고 익숙한 곳에서 계속 살고 싶다, 그리고 그런 환경을 내가 바꾸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에 계속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전 말고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뭐 대학이라든지 다른 뭐 직장이라든지 이런 이유로 대전에 오신 다른 지역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보슈가 있어서 난 대전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게 됐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더 열악한 상황에서 정말 페미니스트 친구가 한 명도 없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뭐 경상도라든지 뭐 어떤 지역에서 조금 더 가부장적인 질서가 더 강한 지역에서 있던 분들이 대전에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끼리 조금 더 힘을 내야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심지어 저는 부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경상도의 어떤 가부장제도 있지만은 내가 떠나는 수밖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 많은 지방의 여성들이 계실 거예요. 네. 요즘은 그런 생각을 해요. 여성들이 어떤 자원이나 자본을 더 빨리 얻기 위해서는 그 자원이 흐르는 곳에 빨리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유가 된다면 조금 더 넓고 안전하고 동시대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역에 가서 자기 몸집을 키우는 거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결정을 응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집을 떠나요. 다 떠나는 서사가 너무 떠나세요. 많아요. 남아 계신 분이 떠나세요. 저는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건 대전에 여성 전용 사회주택을 만들자 하는 건데 그게 여자들끼리 뭐 모여서 살 수 있는 그런 마을을 만드는 거거든요. 사회주택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추진 약간 좀 진행 단계에 들어가신 거예요? 네, 지금 그 작업은 이제 보슈의 권사랑 대표가 맡아서 거의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좀 윤곽이 보여가는 때인 것 같아요. 지자체랑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저희가 예상을 했을 땐 한 향후 2, 3년 안에 어떤 대전의 여성 전용 사회주택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지 않을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책을 실례지만 지금 나이를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지금 30에 벌써 4권을 내셨어요. 책을 쓰시는 어떤 원동력, 글을 쓰시는 어떤 글을 쓰는 여자라고 정체화 하시죠? 지금 이렇게 왕성하게 글을 쓰는 모습을 보면 상상을 조금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어릴 때 100일장도 한 번 안 나가본 그런 소녀였답니다. 받아쓰기도 맨날 빵점 받고 그런 소녀였는데 이 글쓰기라는 게 여성주의랑 맞닿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여성주의는 여성을 해방하는 거고 저 자신을 해방하는 거고 나아가서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해방되는 건데 글쓰기는 억압된 상태에서 해방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표현이잖아요. 다른 여자들을 위해서 쓴다 이런 생각도 하시나요?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해온 일들이 여자를 도운 작업이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앞으로 여자를 살리고 또 저 스스로를 계속해서 사랑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거라는 것만은 좀 명확한 것 같아요. 제 글을 읽으면 뭔가를 되게 하고 싶어진대요. 뭐 글도 쓰고 싶고 뭔가 사랑도 하고 싶고 그리고 뭔가를 좀 열심히 골똘히 해보고 싶어진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남자들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예로부터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자기 앞에 주어진 모든 기회들을 10분 활용하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어딘가에 갇혀있던 혹은 자기를 사랑하는 대신 남을 사랑하는 걸로 살아가던 다른 여자들이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하게 되는 그런 책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이건 읽어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감정과 어떤 성적 지향을 알게 되고 이게 성장 과정에서 알게 되고 한 스토리를 약간 좀 정확하게 이제 맞아. 풀어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지금 막 여기서 레즈비언이고 뭐 커밍아웃 사실 한 적도 없어요, 커밍아웃. 그러니까 저는 되게 이게 재밌는 삶이라고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되네요. 근데 이 모든 이야기를 저희 엄마랑 언니는 몰라요. 이게 되게 재밌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막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다니고 책도 내고 막 그러는데 저희 가족들은 전혀 몰라요, 이 사실을.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검색을 아무리 해도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신 거는 없는 것 같은데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해도 되겠다. 그럼요. 네. 되겠다 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인데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얘긴데요. 마음속으로 혼자 갈등하는 시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처음에는 근데
너무 그게 저 자신이 느끼기엔 너무 명확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라면을 먹으면 너무 맛있는 것처럼 어떤 친구가 다른 친구랑 다르게 너무 유별나게 좋고 뭔가 더 잘하고 싶고 잘 보이고 싶고 얘도 나를 보면서 그랬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이 사랑이라는 생각이 너무 분명하게 들었고 제가 어린 시절에는 정말 수치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사회로부터 얻게 되는 수치감이 있잖아요. 자신의 어떤 결핍에 대한 그런 어떤 민망함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더해서 내가 정상이 아니구나, 어떤 정상적인 취향을 가진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걸 안 건 유치원 때부터였는데 어린이집 선생님의 두 쌍둥이 딸이 있었는데 똑같이 생겼거든요. 저는 그 똑같이 생긴 애들 중에 한 명이랑 되게 친해지고 싶은 거예요. 저희 친언니한테 언니 나 그 A라는 친구랑 너무 친해지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하면서 뭔가 이 마음이 그냥 다른 친구한테 느끼는 마음이랑 다르고 내가 그 친구에 대해 느끼는 마음을 언니한테 얘기하는 이 순간이 너무 창피하고 뭔가 두렵다라는 마음이 좀 있었어요. 교육을 받으면서 뭐 실과 시간이나 가정 시간에 뭐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뤄서 살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아 내가 느끼는 감정은 숨겨야 되는 감정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숨기고 아닌 척하는 그런 중고등학생 시절을 보냈으니까 지금 이렇게 책을 쓰고 하는 게 사실은 180도 다른 삶을 살게 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의 서한나를 있게 한 여성은 누구인가요? 언더걸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요? 네, 그럼요. 네. 아, 이게 진짜 장난처럼 들릴 수 있는데 제가 중학생 때 언더걸스 되게 좋아했고 왜 누가 누구를 좋아하면 그게 되게 삶의 원동력이 되잖아요. 그때 제가 한참 좋아할 때 그분이 수능을 보셨어요. 근데 가수 활동을 하시면서도 그 수능 특강을 굉장히 열심히 푸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예은 언니처럼 열심히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했고 열심히 살다 보니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그리고 동경하는 여자를 닮고 싶다는 마음이 그 다른 여자를 움직이게 하고 그 여자처럼 멋지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원더걸스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아 나도 꼭 나중에 성공해서 예은 언니를 보고 말 거야 이런 생각이 저를 다작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서한나가 계속 말하고 쓰고 드러내고 하는 딱 한 가지의 동력을 꼽자면? 아무래도 사랑이겠죠? 삶을 계속 살게 하는 에너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 제가 아끼는 여성들도 그렇고 크고 작은 우울들이 항상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시기마다 그게 크게 올 때가 있고 괜찮을 때가 있고 그런 건데 그게 나를 사랑할 힘이 없을 때 그 우울이 크게 오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나를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여자를 사랑할 수 있고 이 누추한 삶을 사랑할 수 있고 이 모든 걸 망라한 사랑이 저한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보슈의 서한나 대표님이었습니다. 네, 이거를